자, 봅시다. 우리가 그 3차, 4차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2차 방정식까지는 뭐 인수분해를 하든, 그 다음에 공식을 집어넣든, 뭐 어떻게든 뭐 원전적으로 풀든 하는데, 3차는 뭐 공식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서, 얘는 3차하고 4차는 뭘 해야 되면은 조립제법을 사용을 해야 되죠. 조립제법으로 1차 첫 번째 인수분해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하고 나면 3차를 인수분해를 하면 그러면은 1차씩 하고 그 다음에 2차씩 하고 그래 곱해서 3차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요걸 가지고 다시 대각선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던 아니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넣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4차일 때는 어떻게 하냐? 4차일 때는 조립제법을 써서 1차하고 3차로 다시 만들어요. 3차는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 3차 대신에 다시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서 1차, 2차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얘도 뭐 인수분해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근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4차는 조립제법을 2번 합니다. 조립제법 2번. 얘는 조립제법 한 번 하고 그 나머지 2차 가지고 뭐 써먹으면 되고 얘는 조립제법 한 번 1차하고 3차 된 다음에 이 3차를 다시 조립제법에도 1차, 2차를 얘 전개하면 4차잖아. 2차에 1차 곱하면 3차 됐고 거기에 다시 또 1차씩 또 곱하면 4차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다? 조립제법을 써먹을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3차하고 4차 인수분해 하는 방법들, 방정식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특수한 형태의 4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뭐 보기차식,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형으로 나오는 거, 상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x제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가지고 푸는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치환을 해가지고 풀리지 않을 때는 제곱의 차의 형태를 유도를 해서 인수분해하고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말로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유형 문제에서 풀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상반 방정식은 x제곱으로 나누고 시작한다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얘기할 게 좀 있죠. 자, 기억할란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쌤이 2차식의 근과 계수 관계, 2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랑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를 비교하면서 설명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니들 뭐 다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2차 방정식하고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예요. 요게 2차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자, 그러면 3차식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자, 요 녀석의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 근의 합 각각 하나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되겠나? 자,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자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자, A분의 B, A분의 C. 알파벳 순서대로 간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계속 다 분모로 깔리니까 A 기본으로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순서를 매기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잖아. 자, 그래서 숫자. 자, 얘 알파라는 놈은 한 놈 나왔어. 베타라는 놈은 한 놈. 감마라는 놈 한 놈씩. 한 놈씩 더해졌습니다. 한 개씩. 그래서 순서로는 첫 번째 순서 A분의 B. 알파, 베타 한 덩어리가 두 개입니다.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이니까 두 번째 순서 A분의 C. 한 덩어리가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잖아요. 그럼 세 번째 A분의 D. 됐나? 자, 여기서도 규칙성이 동일합니다. 자, 보세요. 알파, 베타 하나씩입니다. A분의 B 첫 번째 A분의 B. 알파, 베타 한 덩어리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A분의 C. 됐죠? 자,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나옵니다. 마이너스부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차례인데 이건 뭐 없잖아. 없으니까 그냥 끝났단 말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에 적용되는 규칙성이랑 여기에 적용되는 규칙성이 동일하단 말이야. 하나씩이니까 첫 번째, 두 개씩이니까 두 번째, 세 개씩이니까 세 번째. 하나씩이니까 첫 번째, 두 개씩이니까 두 번째. 됐죠?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부호는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됐죠? 규칙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외워놓으면 자동적으로 외울 수 있겠지, 그렇지? 근과 계수와 함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켤레근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는 2차식에서도 했던 얘기인데요. 쌤, 왜 3차식에도 켤레근이 나와요?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이게 조립제법에서 1차와 2차가 나오고 이 2차에서 켤레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켤레근은 뭐 때문에 나온다고? 켤레근은? 근해 공식 때문에 나옵니다. 근해 공식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3차도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 이 녀석이 인수분해 안 돼서 근해 공식 넣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켤레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했는데 근이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에 하나가 뭐 지금 P 플러스 Q 루트 M. 자, 요런 식으로 나왔단 소리는 전마가 2차식이 야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 돌렸다는 소리입니다. 근해 공식 돌렸으니까 야가 한 개가 나왔으면 또 다른 한 건 세트로 얘가 따라 나온다고요. 자동으로 얘도 근이 됩니다.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허근 성질. 자, 요거는 공식이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쌤이 이거는 외우는 것보다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 등을 이용해서 이해를 하시고 유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도하는 것도 또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외운다고 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인마하고 비슷하면서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식을 구분해서 외우고 진짜 정확하게 딱딱딱 쓰면 괜찮은데 이게 꼬여버리면 인마도 틀리고 인마도 틀립니다. 우리가 근해 공식 외울 때 반근해 공식, 짝근해 공식이 있는데 그걸 굳이 외우지 말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근해 공식도 헷갈리고 반근해 공식도 헷갈려서 이거 써도 틀리고 저거 써도 틀리니까 그럴 바에는 헷갈리게 하는 요소를 없애자 해서 반근해 공식을 자신 없는 학생들은 아예 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애초에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면
실수가 일어나기 좋은 녀석이라서 이거는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애초에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한 번만 해보십시다. x 세제곱은 1, 요 경우를 볼게요. 자, 1이 이항에서 넘어오면 이렇게 될 거고 1은 세제곱을 해도 그대로 1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세제곱을 붙여도 식의 변화는 없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왜? 1이나 1의 세제곱은 어차피 값은 1이거든. 자,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라 보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야가 0이 되는 거는 x1, 이건 실근이잖아. 야는 원래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만족하는 근을 구하라 하면 근에 혹시 넣어보면은 판별식 음수 나와가지고 허근 나옵니다. 그럼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야를 갖다가 이제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왜? 이거 근이니까. 그래서 요식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 됐나? 자, 당연히 이걸 0으로 만드는 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야하고 두 개는 서로 켤레수 관계잖아. 그지? 그럼 한 근을 오메가로 봤으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될 수밖에 없다. 맞지? 자, 이거는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더했다는 얘기는 뭐고? 두 근, 이 식의 두 근을 더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잖아요. 근과 계성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됐나? 자,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얘가 이 두 개가 이 녀석이 근이라 했잖아요, 그지? 그럼 두 근의 곱 a분의 c니까 1이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됐나요? 그럼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 자, 야는 뭐냐?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은 야를 양변을 오메가로 나눈 겁니까?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 될까, 얘가? 요거잖아.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와 이게 오메가 바가 되느냐? 자, 봅시다. 오메가 제곱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야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랑 얘가 같을 거잖아. 그지? 됐나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가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무턱대고 외우면 부호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아니면 하나만 딱 외워놓고 그럼 쟤는 직접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이점만 외운다든지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연립 2차 부등식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사실 뭐 그다지 문제될 상황이 아닌 게 우리가 1차 부등식 이제 방정식이구나. 1차 방정식 풀 수 있잖아요. 그죠? 2차 방정식 또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x, y 값을 갖고 와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쓰는 게 우리가 연립 방정식 해결 방법이었었는데 차수가 안 맞단 말이야. 한 놈은 1차고 한 놈은 2차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대입법으로 방향을 틀면 되겠지, 그치? 가감법으로는 2차식을 소거를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대입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한 문자로 통일한 다음에 한 문자가 나왔으니까 뭐 2차식이든 뭐 1차식이든 풀면 되잖아요. 그래 풀어가지고 나머지 또 다른 문자의 값도 찾아내면 됩니다.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은 뭐 그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2차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차 할 때는 쌤 이제 차수가 맞으니까 가감법 하면 안 돼요. 빼서 소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안 될 때는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지,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2차식을 하나를 인수분해를 해요. 2차식 하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XY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따로 1차식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거를 다른 하나의 2차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풀어줍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1차식과 2차 방정식 연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수분해 했던 결과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지? 그걸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총 근이 4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4세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좀 번거롭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아요. 그래서 요것도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조금 귀찮다는 거 일단은 알고 들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유형 문제를 볼 텐데 유형 문제를 오늘 어디까지 할까? 시간이 뭐 한 6, 7개 정도 목표로 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유형 1번 한번 볼까요? 3, 4차 방정식 풀이 어떻게 하라 했지? 아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조립제법 해가지고 먼저 한번 이번에 한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야를 뭘 할까요? (748번) 한번 볼까? 748번 x의 4제곱 빼기 3x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자, 여기서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예. 뭐죠? 일단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얼마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죠? 얼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2, 6에 6 되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 2 해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3,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 0 x 플러스 1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하나 되고, 자, 야는 인수분해 아까 위에서 1하고 마이너스 1 넣어 봤었잖아요, 그지? 마이너스 1은 저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야는
2나 마이너스 1을 넣어야 아마 될 것 같아. 그럼 뭐 넣을까? 2 넣어야 되겠나? 마이너스 2 넣어야 되겠나? 2 넣으면 8. 야는 4, 4, 16, 마이너스 16. 2 넣으면 6. 2. 그러면 16, 마이너스 16. 되죠? 그럼 이걸 조립제법으로 한 번 더 쓴다는 거야. 이거 지울게요. 자, 여기다가 2 넣으면 됐으니까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잖아. 그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요래 됩니다. 요래 됩니다. 그러면 얘를 근을 뭐 일일이 다 구하는 것도 괜찮은데 모든 실근의 합이잖아, 그지? 자, 여기 2차식이고 야도 전개를 하면 굳이 다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앞에 거. 그 다음 뒤에 거는 내가 뭐 건드린 거 없으니까 요래 갑시다.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보고 얘를 뭐 감마,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봅시다. 그러면 야들을 다 더하면 결국 뭐고?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감마 플러스 시그마랑 이거를 더한 걸 또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야 없다 생각하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고? 1이잖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고? 2잖아. 그러면 야랑 야 총 4개를 더한 거, 이거 2개를 더한 거랑 같잖아요. 맞지? 그래서 모든 실근의 합은 얼마요? 3요. 됐습니까?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해했나? 자, 요걸 봅시다. 여기서 자 4차식 조립제법 써서 한번 인수분해하고 또다시 조립제법을 써서 한번 더 인수분해하니 1차식 2개와 2차식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걸 보니 뭐다? 근들의 합이단 말이야. 오, 얘 마이너스 1이고 2고 더하고 여기서 나온 두 근 더해도 되기는 됩니다. 야, 근의 공식 넣어가지고 근 구하면 되잖아. 그럼 거기 2개 나올 거고 여기 기존에 있던 2개 총 4개를 다 더하면 돼요. 근데 근의 공식 논란이 조금 귀찮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야를 그냥 2차식인 상태로 돌려놓고 근과 계수한 게 이 녀석에서 나올 두 근의 합, 이 녀석에서 나올 두 근의 합, 그 각각을 다시 더해서 총 최종적인 모든 근의 합을 구하겠단 말이야. 이해됐니? 문제 풀이 방향을 이해했습니까? 알겠죠? 자, 요렇게 진행을 했어요.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유형을 보시면 공통 부분이 있는 방정식. 자, 우리가 수학에서 공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치환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뭐랄까, 자 754번으로 갈게요. 이게 제일 뭐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라서 754번을 갈게요. 754번 104쪽에 754번 x,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 자,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이 있고, 그러고 나서 뒤에 또 15란 녀석이 추가로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당장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전개를 한번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전개할 때 조건이 있다고 그랬지. 어떻게? 상수의 합이 같은 녀석들끼리 묶어서
전개를 하려 했습니다. 요래 두 개를 묶으면 2랑 4를 더하면 6이잖아. 야랑 야를 묶으면 야는 없으니까 0이고 6 더하면 6이지. 그래서 합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6이랑 x 플러스 2 x 플러스 4 더하기 15는 0 이렇게 합니다. 두 개 따로따로 전개를 할 거예요. 자, 요거 두 개를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6x가 될 거고, 요 녀석은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란 말이야.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눈에 보이지? 뭐가? x제곱 플러스 6x, x제곱 플러스 6x. 얘가 똑같은 녀석이 생겼단 말이지. 이걸 갖다가 뭐 a로 치환을 하자고요. 그래서 a란 녀석은 뭐야? x제곱 플러스 6x를 대신할 거야. 됐죠? 그러면은 a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전개를 하면 a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가 되죠. 3, 5로 되지. a 자, 끝났잖아, 그지? 더 이상 내가 진행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모양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a 대신에 뭐다? x제곱 플러스 6x를 다시 되돌립니다. 요만큼이 a였잖아. a 더하기 5, a 더하기 3. 요거를 요렇게 원래 모양으로 찾아왔단 말이야. 됐나?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정수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정수해, 야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야는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1, 5로 인수분해 되지 않아? x 플러스 1 x 플러스 5 x 제곱 플러스 6x.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정수해가 얼마라는 소리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라는 소리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정수해 뭐 알파 베타 뭔진 모르겠어. 정수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 야를 알파로 둬도 야를 알파로 둬도 뭐 뭘 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두 개밖에 안 나올 거니까. 뭐 조건이 없잖아. 누가 크니 작니 뭐 이런 얘기도 없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편한 대로 두면 됩니다. 어쨌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소리는 정수의 두 개를 제곱을 해서 더하라. 제곱하면 1, 제곱하면 25 1 더하기 25 해서 답이 얼마요? 26이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시면 되겠다. 괜찮나? 할만해요. 자, 3번 유형 봅시다. 3번 유형은 뭐지?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는 0. 자, 이건 뭐야? 보기차식 형태고 이럴 때는 치환을 하거나 치환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녀석은 제곱의 차의 형태를 유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제곱의 차를 유도를 해야 되는 경우 하나랑 그 다음에 치환해서 하는 거 하나랑 두 개를 볼게요. 756번을 봅시다. 756번 x에 여기 밑에 써도 되겠다. x에 4제곱 플러스 3x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제곱을 갖다가 라지 x로 치환한다고 할게요. 바로 해도 되겠죠, 그지? 라지 x 플러스 3x 빼기 4는 0. 인수분해가 1, 4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까 아이가, 그치? 자, 그러면 라지 x가 스몰 x 제곱이었잖아. 이거가 마이너스 4인 경우와 x 제곱이 1인 경우가 생기겠네, 그치? 자, 근데 실근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곱을 해서 음수 나오는 실수는 없으니까 야는 볼 필요가 없고요. x제곱이 1이 되려면 x는 뿔마 1이잖아.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걸 서로 곱하면 되겠죠. 모든 실근의 곱. 모든 실근의 곱했는데 얘는 애초에 실근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실근인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밖에 없단 말이야. 그걸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됐나?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757번을 봅시다. 757번을 보면 x의 4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16은 0이에요. 자, 야를 치환을 하면 라지 x제곱 빼기 라지 x 더하기 16은 0 이렇게 되어서 인수분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얘가 진행이 안 돼요. 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할까요? 상수를 보고 그 앞에 거를 추측을 합니다. 뭐냐? 제곱이 아니고 4제곱. 자, 요렇게 가보십시다. 그렇다면 x제곱 만약에 치환을 했다 그러면 야가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요 정도는 치환을 안 하고도 묶을 수 있잖아요, 그치? 완전 제곱으로. 야를 1차로 보고 야를 2차로 보면은 라지 x 제곱 라지 x, 그지? 8x의 절반 4의 제곱 16, 그지?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 묶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야하고 야를 비교를 하면 8이야? 원래는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얘가 값은 변화가 없게 되려면 얼마? 요렇게 하면 8x제곱이랑 마이너스 9x제곱이랑 계산하면 뭐고 마이너스 x제곱으로 돌아가잖아, 그지?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모양은 달라지는데 실제 값의 변화는 없단 말이지. 됐죠?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야를 완전 제곱으로 묶고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 됐잖아. 빼기 야가 9도 제곱수고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머시기의 제곱 빼기 머시기의 제곱 합차 공식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자, 그럼 내림차수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자, 요래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뭐요?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라고 하면 야는 여기서 뭐 근 2개 나올 거 아이가? 알파, 베타로 칩시다. 이렇게 4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곱의 합 근과 계수관계부터 일단 구해놓자.
자, 알파, 베타, 합 알고, 곱 알고, 합 알고, 곱 알고, 집어넣어서 계산한 그 결과를 두 개를 더해보면 되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요거야 뭐 산수니까 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고 그 다음 곱셈 변형식 이용해서 값을 찾아내는 거는 그냥 단순한 연산이고, 요거를 어떻게 진행을 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이 요게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제곱을 치환을 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뭔가를 더 갖고 와서 앞에 이 녀석을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 제곱의 차를 유도를 합니다. 식을 적절하게 만드셔야 돼요. 기준은 뭘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 상수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 녀석 뭐시기 앞에서 온 녀석이 반의 제곱이 16이 되려고 하면 마이너스 8x 제곱도 가능하긴 한데, 얘가 마이너스 8x 제곱으로 놔버리면 뒤에가 제곱수가 나오는 형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8x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줬다 뺐다 맞춰주려고 하면은 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랑 야랑 더하면 아까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완전 제곱 되고, 야도 제곱수이니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 돼서 인수분해 가능하다. 그래서 핵심은 요겁니다. 자, 앞에는 뭐고 단순하게 그냥 뭐다? 제곱을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기만 하면 해결이 됐었고, 야는 그래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곱의 차 형태를 유도를 해서 해결을 했었고, 그런 차이점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유형 4번 104쪽 유형 4번 내용이 뭐지? 이게 상반방정식이라서 가운데 4차식으로 나오잖아. 4차, 3차, 2차, 1차, 빵차, 상수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가운데 2차식을 기준으로 좌우가 서로 거울형으로 대칭인 거,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반방정식이라고 얘기를 붙였었는데, 요즘은 뭐 용어는 책에서 교과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 그치만 어쨌든 간에 뭐 그겁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건 대표 문제를 한번 일단은 풀어볼게요. x의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자, x의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5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자, 요 개수 1이고 이마 개수 1, 야 개수 5, 야는 센터 기준으로 좌우가 서로 대칭이잖아. 그지? 맞지? 요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나? 그래서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4개에서 2개 나눴으니까 2개 남을 거고, 3개에서 2개 했으니까 1개만 남겠지. 2개 있었는데 2개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1개밖에 없는데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개 약분되고 분모에 하나가 남을 겁니다. 그다음 얘는 애초에 없으니까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고는 어떻게 야하고 야를 따로 짝을 지을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5를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뭐고 인수분해를 해먹으려고 하면 이 상태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녀석을
라지 x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야는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제곱 마이너스 2ab. 자, 요거랑 같은 공식인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 x분의 1.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여기서 인마가 약분돼서 그냥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립니다. 뭐가요? 얘가요. 그럼 얘 대신에 들어간다 치면 우리가 야를 x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x 라지 x 제곱 빼기 2가 된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라지 x 제곱 빼기 2 여기는 더하기 5 라지 x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정리하면요,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4는 0 요리 됩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나? 됐나요? 자, 그럼 야가 인수분해가 1, 4로 인수분해가 되니 x 플러스 4 x 플러스 1. 자, 그럼 라지 x는 우리가 이거였잖아. 얘가 마이너스 4인 경우 하나,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하나. 자, 얘를 풀기 위해서 식 전체에다가 양변에다 x를 곱합니다. 그럼 x 제곱 넘어가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거예요? 모든 실근의 합. 자, 그 다음에 야는요, 양변에 x를 곱하면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넘어가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자, 모든 실근의 합. 여기서의 두 근의 합 마이너스 4죠. 여기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겠노? 응? 잠깐만. 실근의 합. 아, 실근의 합이구나. 그러면 이제 실근이 나오는지 허근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시다. 야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양수죠. 이거 실근 나옵니다. 야는요, 허근 나오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허근이 나오잖아요. 허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실근의 합이단 말이야. 실근의 합.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죠. 그죠? 자, 총 4개의 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중에서 야들 2개는 허근이단 말이야. 여기 뒤에서 나오는 2개는 허근이기 때문에 실근의 합에서 제외를 하고 이 두 근의 합이 그냥 이 식 전체에서의 실근의 합과 같습니다. 실근이 이거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뭐 뒤에 유형은 나중에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니까 금요일 수업할 때 5번 유형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4번 유형까지 금요일 날 다 풀어온네. 알겠지? 자, 오늘 98쪽부터 104쪽까지 안에 문제들은 쌤이랑 해결 안 한 거는 다 풀어서 옵시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한 10시 반쯤 우리 확인되고 준비 다 되면은 야간 보강 시작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따가 보자.